어떠한 진단명일 때는 후유장애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람손해사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인대 재건수를 한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십자인대 파열이 아닌 어떠한 진단명일 때는 후유장애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고고싱!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압박골절입니다. 일단 낙상사고, 교통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적 치료 방법, 두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적 치료를 했다는 것은 척추가 무너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술 또는 유압술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네, 정답 맞습니다. 장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보조기 착용이나 약물 치료 혹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장애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정답!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유압술이나 고정술의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는 척추의 운동장애로 평가가 됩니다. 두 개의 척추를 유압했을 때는 10%, 세 개의 척추를 유압했을 때는 30%, 네 개의 척추를 유압했을 때는 40%의 장애율이 적용이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 시에는 척추의 기형장애로 평가가 되고요. 경도의 기형, 약간의 척추의 흔들림만 있어도 15%의 장애율, 그리고 15도 이상의 전후만 기형이 있는 경우 혹은 10도 이상의 측만각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30%의 장애율이 적용이 되고요. 35도 이상의 전후만 기형 혹은 20도 이상의 측만각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50%의 장애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비수술적 치료 시에는 기형이 있고 장애율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최종적으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혹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동요도를 측정할 때 각 의사 선생님들마다 기준이나 재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도의 기형 혹은 압박률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똑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보험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했는지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지에 따라서 운동장애, 기형장애로 장애평가가 가능하고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로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간단하다고 해서 과정까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쟁점사항은 뭐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받았든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든 압박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청구가 100%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척추 압박골절의 전부를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언제든지 하람손해사정 대표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자 되세요. 또 만나요.